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POA 디스퀄리피케이션 받으신 분들 혹은 서류 업로드 하시면서 문제 생기신 분들 계속 궁금해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자료 조사도 좀 하고 제가 좀 며칠 몸이 아파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답을 못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했고요. 이 내용을 보시고 어필을 하시려면 한 달 내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서둘러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부부가 동일한 서류를 업로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은 서류 심사가 통과되고 한 분은 디스퀄리피케이션 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 분이 똑같은 서류를 업로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디스퀄리피케이션 났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것도 제가 간단하게 공유할게요.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는 분들은 30일 내에 어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디스퀄리피케이션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빨리 어필을 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보통 한 1월 10일에서 15일 사이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필 날짜는 소인이 찍힌 그 날짜 기준이에요. 즉 우체국에 Certified 메일로 보낼 경우에 스탬프 찍어주죠. 그 날짜 기준이기 때문에 도착이 조금 늦게 되더라도 인정을 받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마음 조급하게 갖지 마세요. 그리고 부부가 동일하게 각각 서류를 같은 날에 업로드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벌써 결과가 났는데 어떤 분들은 1, 2주가 지났는데도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자동으로 서류를 리뷰하는 게 아니고 인펄슨 사람이 업로드한 서류를 다 리뷰를 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분이 리뷰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더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너무 조급하게 마음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낮다면 서류를 빨리 준비를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조급한 마음에 너무 성급하게 이들이 연락을 하고 계속 댓글도 막 여러 번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침착하게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리세요. 이런 분들은. 어필을 하실 때 기본적인 정보를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어필 양식에 다 기본 서식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꼼꼼하게 적으시면 돼요. 제가 어필 양식 적는 거 샘플 보여드릴 거예요. 디스퀄리피케이션 나서 어필이 필요하신 분들은 DE10000M 양식이 같이 동봉돼서 옵니다. 근데 만일 동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이거 다운로드 할 수 있죠. 그것도 제가 동영상 밑에 링크 해드릴 거예요. 만약에 이 어필을 한 후에 여러분들이 쉽게 통과가 되는 경우도 있고 히어링이나 인터뷰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일 좋은 케이스는 서류 보낸 후에 그 서류만 충분히 리뷰한 후에 통과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히어링까지 가기 전에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뷰에서는 보통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터뷰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신중하셔야 돼요. 거기서 모르고 말실수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화로 인터뷰를 해야 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영어가 좀 되는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인터뷰 전에 미리 리뷰할 걸 쭉 적어 놓으신 다음에 임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갑자기 돌발 질문을 할 때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필을 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도 한 번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지만 이거는 판사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케이스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어필할 때 서류를 꼼꼼하게 잘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자발적 퇴사, 권고 사직 이런 거 받으신 분들은요. 보통은 고용주한테 자세한 내용들이 가고 고용주가 그거에 대해서 필아웃 하다 보면은 간혹 여러분들이 그냥 자발적 퇴사라고 이렇게 적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서 적되 어떤 부분이 판사가 받아들여질지를 포커스를 해서 말실수를 하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과정은 제가 단순히 댓글로 이렇게 드리기에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많고요.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놓치지 말고 댓글도 같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그런 작은 실수로 큰 문제를 만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DE10000M 어필 양식은 이제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어떤 내용을 적는지는 아실 거예요. 섹션 1에 여러분들의 정보를 쭉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메일 적으시고 밑에 마크 2개 다 하신 다음에 밑에 Complete this section for employer appeals only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고용주가 여러분들이 수당을 부당하게 받았을 때 어필을 할 때만 적는 거기 때문에 이곳에는 정보를 적으시면 안 됩니다. 섹션 2에 왜 어필을 하는지를 적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터미네이션 편지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이거 날짜 하루 이틀 틀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I disagree 해가지고 날짜 적으시고 because 하고 그 뒤에 내용을 적는데요. 내용을 주저리 적을 필요 없습니다. 있는 팩트만 적으시면 돼요. 양식 맨 아래 반드시 사인하시고요. 사인하는 날짜 적으시면 됩니다. 요 날짜와 그 디터미네이션 노리스 받은 날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샘플을 제가 적었습니다. 이 샘플 내용은 정부 행정명령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는 셀프 인플로이였다. 그 내용이고요. 뭐 더 이상 뭐 주저리 설명할 게 뭐 있습니까? 그걸 증빙하는 서류를 어태치를 하는 거니까. 아래 서류들을 첨부하니까 재심사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서류에는요, 쭉 1번부터 8번까지 썼는데, 제가 여기 넘버링한 다큐멘트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올릴 수 있는 서류들을 정리한 것 뿐이에요. 모든 분들이 이 서류들을 다 업로드하는 게 아니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서류 뭐 한두 개만 업로드할 수도 있고 5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W2 급여를 받는 분인지 스케줄 C로 텍스 보고하시는 자영업자 분인지 기타 다른 분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어필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2020년 1분기 팬데믹의 영향으로 실업수당을 받았다는 증빙 서류를 추가 꼭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40 텍스 리턴 2019년자료만 업로드를 했을 경우에 다시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날 수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필을 해야 되는 분들은 2020년 1분기 서류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비즈니스 라이센스 갖고 계신 분들은요. 사뭇 비즈니스 라이센스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스테이트 라이센스들이 있죠. 보험하시는 분들, 뭐 스킨케어 하시는 분들, 지압 하시는 분들, 또 론 하시는 분들, 부동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따로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스테이트 라이센스 있잖아요. 프로페셔널한 거. 그런 서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라이센스라는 게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활동하기 위해서 받는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그 주정부에서 주는 라이센스면 다 가능한 거예요. 일을 시작하려고 언제부터 나오기로 했는데 보통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고용계약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용이 취소되는 경우 있죠. 출근하기 전에 팬데믹 때문에 그러면 고용 취소 편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거기에 고용주 정보, 전화번호, 고용주의 사인 있어야 되죠. 어떤 분이 회사에서 그냥 공지서 쓰는 거 있잖아요. 공고문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 사인도 없고 날짜도 없고 이런 거를 갖다 그냥 보냈다가 이게 디스퀄리피케이션 나신 분이 있어. 이거는 랜덤리 아무한테나 주는 거기 때문에 특정적인 여러분의 이름이 없다면은 이거는 거의 다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요. 그래서 캔슬레이션, 고용 취소 관련된 서류들은요. 반드시 그 서류에 여러분의 이름과 그 회사에서 만약에 그 공고를 붙인 날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업수당을 적용받은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된 공문서 같은 편지를 업로드 하셔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댓글로 문의하실 때 굉장히 난감한 분들이 어떤 케이스냐면 2019년도 수입이 없어요. 2020년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요. 그냥 일을 하려고 그냥 알아보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을 못했어요. 이런 분들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혹은 2019년도 수입이 없었어요. 근데 2020년도 현금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증빙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거는 저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고용 취소 편지를 고용주한테 받을 수 있다면 그걸 업로드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타 다른 서류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현금 거래로 인건비를 주고받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어필 폼에는 반드시 모든 페이지에 여러분의 풀 네임, 소셜 넘버, EDD 어카운트 넘버를 적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이런 서류를요, 보내면은 기계가 자동으로 오픈을 하고요. 그 기계가 서류를 스캔을 해요. 사람이 직접 보는 경우보다는 기계가 자동으로 스캔해서 담당자가 그 서류를 모니터링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스탬프를 찍어도 안 되고 페이퍼 클립을 찍어도 안 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서류 보내실 때 만약에 기계가 오작동해서 중간에 스탑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 그 소셜 버너나 이런 게 있으면 트랙이 되지만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어느 페이지에서 빠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류 리뷰할 때 미싱 페이지가 생기면서 서류를 제대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는 이유도 이 중에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 부부가 같이 세금 보고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부부가 세금 보고를 같이 하시면서 자영업 소득에 대한 증빙 서류를 동일하게 업로드를 했어요. 그런데 한 분은 통과가 됐는데 한 분은 디스퀄리피케이션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먼저 어필을 하시기보다는 이건 제 생각이지만 EDD에 전화를 하신 다음에 그 상황을 설명을 하신 다음에 혹시 추가로 어떤 서류를 업로드해야 되는지를 한번 문의해 보세요. 바로 거기에서 풀어주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류를 더 업로드해야 될 경우에 그 담당자가 정확히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필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서류가 빠졌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 업로드했던 그 서류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모든 서류를 더 보충해서 어필 서류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역 어필 디파트먼트로 보내는 게 조금 더 빨리 프로세스가 됩니다. 가령 샌디에고 계시는 분들은 EDD 어필 디파트먼트 인 샌디에고, 뭐 로스앤젤레스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인 로스앤젤레스 이런 식으로 관할 지역을 치면은 가장 가까운 지역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곳으로 서티파이드 메일을 보내면은 더 빨리 프로세스가 될 수 있어요. 세크라멘토 헤드쿼터로 보낼 경우에 그걸 핸들하기가 너무 과부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관할 지역으로 다시 그 서류 데이터를 보내요. 그러다 보면 일주일, 2주씩 더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일하게 보냈어도 그 서류를 리뷰하는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프로세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동시에 업로드해도 이 결과가 1, 2주 더 늦게 나오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빈번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초조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자, 오늘 제가 간단하게 어필하는 방법 공유했는데요. 여러분들 어필 하실 때도 계속 실수를 만드시기 때문에 메모를 하세요. 메모하는 것만큼 좋은 습관이 없습니다. 순서대로 이 서류 제대로 됐는지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마크하시면서 페이지도 제가 분명히 소셜 번호랑 다 적으라고 했는데 꼭 미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서류 리뷰하신 후에 보내시는 거를 제가 권장을 해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